여러분, 집 구하다가 속 터지고 주차 문제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기내의 전기차는 점점 많아지는데 저 배터리 나중에 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고요. 네, 바로 이 세 가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부동산, 주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법이 아주 중요하게 바뀝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변화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공인중개사, 맨날 골치 아픈 그 불법 주차, 그리고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 이 셋의 공통점이 뭘까요?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정답은 바로 이 모든 게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이 직접 나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소소한 불편함부터 좀 더 먼 미래의 문제까지 이번에 바뀌는 법들이 아주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첫째,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더 믿을만해지는지, 둘째, 지긋지긋한 주차 대란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셋째, 낡은 배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 일상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우리가 집을 구하거나 팔 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재산 피해 같은 걸 막고요. 거래 질서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97%.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현재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님들 중에 무려 97%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뭐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협회에 이제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중개사가 속한 조직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사실 이전까지는 이 협회가 불법 중개 같은 걸 관리하고 싶어도 힘이 좀 부족했어요. 법적인 권한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법정 단체가 되면서 협회 스스로 회원들의 윤리 기준을 높이고 내부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정 능력이 제도적으로 확 강해지는 거죠. 그런 이렇게 권한만 주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책임입니다. 협회가 어떤 규칙을 만들거나 총회에서 뭔가를 결정했을 때 이게 법에 맞는 건지 정부가 감독하고 또 시정명령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주는 만큼 책임도 확실히 묻겠다는 거죠. 균형을 딱 맞추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드디어 하실 만한 내용일 거예요. 바로 주차장법입니다. 정말 고질적인 주차 문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조치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법이 왜 필요했는지 이 실제 사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주차요금에 불만을 품고 상가 주차장 입구를 자기 차로 막아버렸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일 동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이런 행동을 해도 딱히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아주 명확한 절차가 생겼어요. 일단 관리인이 차를 빼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런데도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버틴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가 바로 개입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차를 견인해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해진 거죠.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고의로 주차장 입구를 딱 막아버리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로 물 수 있어요. 와, 500만 원. 이 정도 금액이면 이제 나 몰라라 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전에 10번은 더 생각하게 되겠죠? 주차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다른 골칫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소위 알박기 차량들이에요. 캠핑카나 영업용 차들이 몇 달씩 주차장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작 세금 낸 시민들은 이용을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많았잖아요. 이제 이 문제에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이상 무료 공영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모두의 공간인 공영주차장, 이제는 정말 공정하게 다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건 가장 미래를 내다보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인데요. 길거리에 전기차가 확 늘어나는 이 시대에 맞춰서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낡은 배터리가 아니고요.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고장이 나서 자동차에서는 더 이상 못 쓰게 된 배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차에서는 못 써도 다른 곳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잠재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예전에는요, 이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이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할 기준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버려지거나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게 유통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성능 평가, 안전 검사, 그리고 재사용까지 아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사용 후 배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첫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남은 성능을 평가받고요. 둘째,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용도를 부여받게 됩니다. 셋째,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능 평가를 받고 나면 배터리는 크게 세 가지 길 중 하나로 가게 됩니다. 성능이 아주 좋으면 재제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전기차 배터리로 태어나고요. 성능이 중간 정도면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흔히 ESS라고 부르는 곳 등에 재사용됩니다. 만약 성능이 거의 안 남았다면 재활용을 통해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아주 귀한 핵심 원료들을 다시 뽑아내는 거죠.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원 낭비를 막는 순환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법들 대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공인중개사법이랑 주차장법은요,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금방이죠. 다만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제도는 아무래도 시스템을 만들 시간이 좀 필요해서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법 개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변화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부동산 거래는 더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게 될 거고요. 주차 공간은 더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미래는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정말 우리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법과 제도는 계속해서 사회 변화에 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도시와 기술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다음에는 우리 일상의 어떤 문제가 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